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MC 변춘수입니다. 각 시대마다 젊은 세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죠. 최근에는 디지털 영상 세대, 스마트 세대, SNS 세대 혹은 뉴미디어 세대라는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공통점을 뽑아보자면 모두 미디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많은 영상과 소식들은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일상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미디어와 관련된 학과입니다. 오늘 만나볼 학과는 신문방송학과입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눌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BS 대표 강사시죠? 박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BS에서는 사회문화 담당하고 있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또 한 분은 현재 신문방송학과에 실제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신정섭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3학년 재학 중인 신정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 신문방송학과 하면은 네. 방송반 친구들이 진학하는 학과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게 정보가 좀 부족한데요. 신문방송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학생이 제일 잘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매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중매체들의 특성에 관한 그런 이론들을 공부하게 되고 또 커뮤니케이션학 중요하죠. 그리고 다양한 실습들을 하면서 현장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네, 그렇군요. 소문을 제가 듣기론 박범 선생님도 방송인을 꿈꿨던 적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너무 부끄럽고 뭐 방송인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이제 아빠가 어렸을 때 그 시사 잡지를 정기 구독해서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본 거죠. 예, 철이 어려서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자꾸 보니까 비판 의식이 생기고 또 관심도 가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시사 동아리 활동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언론인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잘했으면 선생님이 아니라 언론인으로서의 박봄을 만날 수 있었겠네요. 안 되기 천만 다행이죠. 함께 자리한 신정섭 학생은 어떤 이유로 신문방송학과를 지원하게 되었나요? 고3 때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네. 그때 이제 탈출구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근데 원래는 경영자를 꿈꿨는데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니까 흥미도 계속 생기고 어떻게 드라마를 만드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가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 PD를 꿈꾸게 되었고 그래서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드라마를 보면서 직접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입학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대학 학과 이름이 많이 변하고 있는 추세긴 한데요. 특히 신문방송학과는 대학별로 좀 이름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언론정보학부, 또 언론홍보영상학부 이 비슷한 듯 달라서 언뜻 듣기로는 이게 뭐지?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요. 네, 뭐 제가 신문방송학과에 관심 있을 때만 해도 정말 신문방송학과였거든요. 거의 대부분. 네. 뭐 서울대학교 정도가 신문학과라고 되어 있고 비슷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방송 분야가 더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방송학, 언론학 이렇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좀 영상을 강조하고 네. 또 어떤 학교는 취재를 강조하는 식으로 그렇게 특성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냥 막연히 신문방송학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심 있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대에 맞춰 발맞춰 변화하고 있는 신문방송학과의 수업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캠퍼스의 한켠에는 드론을 이용한 수업이 한창이다. 최근 드론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드론은 스포츠 중계부터 재해 현장 촬영, 탐사 보도까지 방송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촬영 기기이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시대를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을 또 여러 가지 실습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수업이 가장 중요한 개설 목적이죠. 미디어와 관련된 가장 최신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은 급속히 변화하는 제작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부한다. 매년 매 학기마다 막 변화하는 것들을 많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거에 맞춰서 팀 프로젝트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니까 나도 빨리빨리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걸 알아야 되는구나 더 생각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의 기획에서 제작 완성 단계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는 학생들. 그 속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응팔이라든지 응사, 그밖에 시그널도 그렇지만은 이러한 올드한 그 트렌드를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그 옷을 입히는 작업을 좀 해야죠. 그래서 요새 이제 이 옛날 노래를 리메이크하는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옛날 노래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절대로 과거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현대 상황에 맞게 아니면 미래 상황에 맞게 더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의 어떤 능력이자 이 자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익힐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진행되는 것이 신문방송학과의 가장 큰 특징이다. 공부를 하거나 기회에 있어서는 다 균등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4년 동안 학과에서 다양한 수업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PD와 가까워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단순히 신문, 방송, 요즘엔 인터넷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지 또한 드론 커뮤니케이션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기를 통해서 미디어 인터페이스 수업은 코딩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PD가 현재에는 요구되는 면이 다양한데 그걸 4년 동안 충분히 준비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신방과에 오는 게 조금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언론이란 무엇인가,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라는 수업 위주로 들었었는데 이제 학년이 거듭될수록 융합 저널리즘이나 아니면 드론 커뮤니케이션 같은 수업을 통해서 이제 융합 저널리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저널리즘이 변화하는가 해서 소셜이나 다양한 형태의 크라우드 소싱이나 이런 것도 다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드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방송이나 영상 이런 데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도 직접 실습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속화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학과 학생이 되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 어떤 과목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가장 해주고 싶습니다. 신문방송학부에 들어오면 수학을 안 할 것이다. 영어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른 여타 과목들은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통계라는 부분도 다루고 있고요. 또 어떤 수치나 이런 것을 접할 기회도 굉장히 많고 또 미디어가 경제와도 굉장히 큰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경영 관련 지식 혹은 경제 관련 지식과도 밀접하고 또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혹은 국제학 이런 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언론이 다루는 부분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또한 법학 전문 기자 혹은 과학, 의학 전문 기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필드로의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신문방송학부에 가기 위해서는 신문방송학 관련한 그런 국어라던가 이런 것만 관련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다른 과목도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 또 그런 각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드론 영상학 수업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미디어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선도해가는 느낌입니다. 저는 방송사에서 이 드론을 보긴 했는데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하고 직접 있다니까 만지고, 네. 너무 신기한데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 그 입시 설명회를 갔을 때 실제 이거 작동하시는 거 봤거든요. 네네. 그리고 학교 전경 꽉 찍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실제 학교에서 하다니 굉장히 신기하고요. 요즘 학생들은 우리 때랑 달라요. 아무튼 요즘은 이렇게 다양한 기자재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인터넷 환경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양한 뉴 미디어를 이용한 그런 수업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신문방송학과에서는 또 글쓰기 실력이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글쓰기 실력을 기르는 그런 수업들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편집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 대한 수업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1월에는 그 파이낸셜 뉴스에서 국내 최초로 기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로봇 저널리즘 기사가 선보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저절로 기사가 써지다니 아직은 좀 단순한 수준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놀랍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한 분야의 그 신문방송학과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매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 정보화 시대의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하죠. 분량 막대하고 그리고 수치화된 거, 영상, 문자, 다양한 빅데이터 정보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그런 수업들로 또 연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신정섭 학생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화면에서도 봤지만 실습 수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특성을 알고 신문방송학과에 지원을 한 건가요? 사실 드라마 PD를 꿈꾸면서 네. 입학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드라마 관련된, PD 관련된, 기자 관련된 수업이 정말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다르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좀 미디어 전반에 관한 이론에 대한 수업이 대부분이었고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런 이론을 배우는 수업도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하고 달라서 당황했겠네요. 네, 그러면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어떤 교육 과정을 갖고 있나요? 1학년 때는 주로 커뮤니케이션 학 개론, 디지털 미디어론 같은 이제 기초적인 개념들을 배우고요. 네.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하고 실습하고 병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실습에는 영상을 주로 배우는 컨텐츠 제작 실습, 방송 영상 제작 같은 수업이 있고요. 네. 기사 작성을 배우는 언론 문장 실습이 있고, 아나운서를 재밌겠다. 위한 방송학법 수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이러한 수업들도 이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두 개에서 세 개의 단계로 단계별로. 나뉘어져서 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곤 해요.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미디어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배웠더라면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좀 더 세분화된 것들을 배우는데 그런 수업에는 조직 커뮤니케이션이나 정치 커뮤니케이션 같은 수업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미디어 콘텐츠 기획론, 언론 사상사, 보도 사진 실습 같은 미디어 전반에 관련된 수업들이 정말 많아요. 와, 제목만 들어도 재밌네요. 네. 신문방송학과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수업에 팀플레이가 정말 많은 점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하시고 그거에 관련된 큰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제 팀별로 소주제를 가지고 발표 준비를 해요. 근데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긴 하지만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의견 조율도 해야 되고 그렇죠.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팀플하면서. 기억에 남는 팀플레이 작업이 있나요? 작년 2학기 수업이었는데요. 방송 영상 제작이라는 실습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기말고사 과제가 제가 프로그램 하나를 기획해서 그걸 이제 촬영하고 내는 네, 그런 편집까지 수업이었어요. 해서. 네, 편집까지 해서.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관련된 다큐를 이제 찍기로 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되게 의욕 넘치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같이 팀플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그 다큐에 대한 지식도 좀 부족하고 촬영 경험도 부족했던지라 이제 편집을 하고 나니까 조금 의도와는 다르게 만족스럽지 않은 영상이 나왔어요. 사실 물론 이제 영상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배우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그렇죠. 한번 이렇게 쭉 촬영부터 편집까지 해보면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얻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문방송학과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은 뭐 인터넷을 검색해서 얻는 정보 외에는 좀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가 힘든 게 사실인데요. 이런 고등학생들을 위한 미디어 캠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시퓨즈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미디어 캠프예요. 뭐 이런 게 이제 이 시퓨즈는 대학생들이 고등학생과 같이 만나서 이렇게 미디어에 관련돼서 배우고 뭐 네. 영상 제작하고 기사 작성하고 라디오 프로그램 기획하고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상호 간에 좀 더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자가 되기 위한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캠프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 이 신정석 학생이 입학하고 지금까지 매해 이 캠프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처지에 있던 그런 고등학생들을 실제 만나보니 어떻던가요?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참여했을 때 저랑 이제 한두 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고등학생들을 만났잖아요. 네. 이제 그때 친구들이 불과 이제 한두 살밖에 차이 나지 않고 불과 다른 점이라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인 네. 건데 이게 제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이제 저를 되게 막 부러워하면서 그렇죠. 존경의 눈빛으로 네, 그렇죠. 쳐다보겠죠. 꼭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입학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서 네. 이제 저도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좀 더 멋진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네. 또 특히 올해에는 이제 제가 1학년 때 진행했던 캠프를 참여했던 고등학생이 이번에 신입생 후배로 들어왔어요. 입학했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캠프 진행하면서 또 다른 이제 뿌듯함을 느낀 계기도 됐어요. 네, 그렇군요. 그 캠프가 많이 도움이 됐겠죠? 그럼요. 네, 입학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캠프 참여하면서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많이 얘기해봤을 것 같은데요. 이 신문방송학과를 지원하는 고등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요? 저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네. 뭐 이제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하고 싶은 아이들이니까 조금 더 이제 신문방송학과나 뭐 신문방송학과의 그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또 입시에 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항상 이제 어떻게 입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논술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자소서에는 어떤 내용을 썼는지, 뭐 수능 때는 팁이 어땠는지 막 그런 내용을 물어보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퓨즈라는 캠프를 통해서 실제로 영상도 찍고 기사도 작성하고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본인의 그 적성과 학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게 약간 좀 아쉽긴 하네요. 또 인터넷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을 보면요. PD, 기자,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해야 하냐라는 질문인데요. 신정섭 학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PD나 기자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 이제 신문방송학과에 많이 진학하는 건 사실인데 네. 사실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꼭 굳이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을 때 신문방송학과만이 갖는 장점, 강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막연히 신문방송학 또는 이런 언론학이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학생의 커리큘럼을 1학년 때 뭐 배우고 2학년 때 뭐 배우고 특히 뭐 보도사진 뭐 이런 거 배우고 이런 얘기들 들으니까 정말 부러운 거예요. 네. 즉 그런 자체가 내공이 돼서 쌓였을 거고요. 그런 경험 자체가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저는 뭐 세상의 대부분의 직업이 소통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배우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강점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번에는 그 뉴미디어를 활용해서요. 자기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1인 미디어 시대. 그야말로 일반인 스타의 전성시대. 구독자 수 17만 명. 창의적인 콘텐츠들로 유튜브를 뜨겁게 달군 핫피플. 이 시대의 이야기꾼 김다은 양을 만나본다. 한겨울의 대학 캠퍼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즐겁게.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며 꿈에 한 발 다가서고 있다. 촬영을 하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촬영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점이 촬영할 때 가장 좋은 점이고 즐거운 점이고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의견을 공유하며 서로 비슷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학생들. 여기서 갑자기 들어와 있잖아. 아까 걷던 거 찍고 이거 갑자기 그렇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찍을게. 같은 꿈을 가지고 모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함께 서로가 재밌는 활동들을 지금 저랑 친구가 하는 것처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은 양의 콘텐츠가 사랑받는 이유는 영상 속에 자신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촬영을 할 때는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게 표현이 됐는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촬영이라는 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하는 도구로 쓰여야 되지 그냥 무조건 뭐 멋있어 보이거나 좀 이렇게 좋아 보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콘텐츠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진 것. 자신만의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것.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건빵 속 별사탕이다. 어쨌든 저의 적성이 여기에 너무 잘 맞아서이긴 하지만 다른 뭐 학과나 이렇게 배우는 것들을 봤을 때 저한테는 고등학교 때 정말 막 공부에 찌들어 있고 막 힘들었던 저한테는 내가 여기에 가면은 정말 무언가 대단한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 꿈을 이루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되게 희망이 보였던 학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수많은 텁텁하게 목매이는 건빵 속에서 달달한 별사탕 꺼내 먹듯이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달콤함? 그리고 지금도 제가 제 꿈을 이뤄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을 배우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건빵 속 별사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인 김다은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대단하고 또 많은 대중으로부터 또 많은 이런 관심을 얻기도 힘든 일인데 와 정말 멋진데요. 신문방송학과의 다른 학생들은 어떤가요? 방금 보셨다시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런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이제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털 같은 데에서 보면은 이제 짧은 10분짜리 드라마들이 올라오곤 하는데 네네네. 그런 거 웹드라마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웹드라마 제작사 같은 데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방송사 EBS 같은 경우에도 제 동기가 지금 조연출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방송사에서 조연출이나 FD 같은 것들도 하고 다양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네. 와, 저런 열정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김다은 학생 사례를 보면서 좀 궁금해졌던 게 신문방송학과는 저렇게 끼가 넘치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 아닌가.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인 학생들은 적응이 어렵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가요? 일단은 신방과 자체가 모든 수업이 팀플을 거의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팀플레이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자신의 의견을 잘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소극적인 사람이 불리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 뭐 소극적이건 활동적이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될 수 있는 수단, 뭐 말이나 글이라던가 뭐 아무거든지 상관없지만 네. 뭐 그런 것들이 하나 있다면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소극적인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소통의 의지가 없거나 뭐 자신의 성격이나 뭐 그 외의 것을 탓하면서 그 팀플레이를 좀 저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투덜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문제지 뭐 성격이나 이런 거는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렇죠. 소통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박품생이 방송 현장에서요, 이제 같이 이제 근무하고 계신데 일을 하고 계신데 이 방송 제작 관련 일을 하면서 갖춰야 될 덕목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또 EBS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네. 또 학생들 중에는 방송 쪽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다 많죠.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많이 질문을 해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제 필요한 것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진짜 방송에 와서 느낀 거는
이게 마감이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실함이 요구된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성실함이 요구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조금 더 쏟으면 더 질이 좋은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성실함,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이겠지만 네네. 성실함이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도 친구가 말해줬지만 이게 저처럼 강의를 찍는 사람도 그 인터넷 강의 하나조차도 4명, 5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이 하거든요. 그쵸. 그 안에서도 삐걱거릴 때가 있는데 이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말한 것처럼 팀플레이를 그래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익히느라고. 정말 소통하고 또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런 자세가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네. 가장 강조하는 건 저도 굉장히 부족한 건데 아이디어, 창의성, 예, 기획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획 능력이 귀담아 들어주니까 되게 좋으네요. 소통하려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인데 저는 항상 아이디어가 없어, 창의성이 없어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근데 아이디어랑 창의성은 결국 모방에서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신문 방송학을 전공하고 싶다면 정말 많이 보고 모니터링하고 또 느낌을 적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성실함, 그리고 아이디어, 창의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것이 꼭 방송 쪽 일을 하는 데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느 조직에서나 이 소통의 능력은 필요한 것들인데요. 신방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문과계통의학과가 보통 그렇듯이 뭐 정치학과를 나온다고 정치인이 되는 그렇죠. 게 아니듯이 그런 건 아니죠. 네. 신문방송학과를 나와서 실제로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상당수 많은 분들이 대기업의 홍보팀이나 광고 홍보 뭐 이런 쪽으로 광고 홍보와 신문방송학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홍보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정섭 학생이 이제 봤던 선배님들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대부분 이제 과 특성에 맞게 네. 좀 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전에도 계속 쭉 가셨던 이제 방송사나 신문사 이런 네. 데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좀 변화해서 광고회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기업 홍보팀, 뭐 마케팅팀 이런 곳들을 되게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살짝 언급해드렸던 그런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로도 좀 많이 진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함께 해주신 박봉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신문방송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신문방송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여기 정섭 학생도 그렇지만 PD가 꿈이고 그렇죠. 작가가 꿈이고 이렇잖아요. 네. 근데 여느 직업과 달리 이 세계에 발을 딱 디뎠다고 해서 PD님, 작가님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많은 시간을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PD나 또는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은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내 목표를 위해서 그 시간들을 인내하겠다라고 하는 인내심 그리고 체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낭만적인 꿈으로 바라보면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좀 심각한 건가? 네, 요즘 네. 이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할 만큼 영향력도 크고 또 대중의 의존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적어도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한다면 진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인이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정말 이 사회의 소통의 전문가로서 가짜 이야기 아니라 진짜 이야기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만나본 신문방송학과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획하고 제작해서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를 양성하는 곳이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고 조직 내에서 소통을 주도하는 그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문방송학과에 대해서 그동안 막연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학생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신정섭 학생 그리고 박봄 스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